지난번에 그 삼각함수 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가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했던 삼각 B의 정의가 그렇게 되고, 그 삼각 B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값들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값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0도는 0라디안 똑같고, 그지?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그리고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호도법에 의한 각하고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번 바꿔서 기억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전환이 좀 돼야 돼. 그래서 6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뭐 사인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각하고 얼른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각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1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고, 그 1라디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원의 그 중심각을 이야기하고 원에 대한 원 안에서의 어떤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라디안으로 쓰는 어떤 표현들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좀 있어주면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깁니다. 자, 각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 최초에 동경과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표현을 썼지. 우리가 제일 최초에 바라보는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이게 시초선, 이 시초선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의 크기를 양의 각으로 잡을 거고, 플러스 값으로 잡을 거고,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 경우를 이제 음의 방향,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일 건데,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데 부호를 붙이는 건 그 각의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야. 방향,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라는 방향의 의미지, 저게 양수, 음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뭐 많다, 적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에 붙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동경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그 동경들을 이제 좌표 평면에 적용했더니 좌표평면에서 동경이, 시초선은 딱 X축의 양의 방향을 얘를 시초선으로 잡은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은 상태에서 동경을 여기다 그린 거지. 동경을 그렸더니 그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2사분면에 있을 때, 3사분면에 있을 때, 4사분면에 있을 때 요놈에 대한 각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호도법 배웠으니까 오늘은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세타 값이 2n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1사분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도법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0으로 잡고 y축의 양의 방향이 90도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x축의 음의 방향이 180도 파이가 되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 이쪽을 2파이로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그 각의 크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각으로 써주면 지금 이 상태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 1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라는 뜻이야. 1사분면에 동경이 있다. 그 다음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n 파이 플러스 파이죠? 파이. 90과 180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에 있는 거고, 동경의 위치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요 각의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n 파이 더하기 파이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요 사이에 세타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3사분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하고
세타가 2n파이 더하기 2파이 요 사이에 들어오면 사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런 어떤 그 동경이 속해 있는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n이라는 문자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이 n 정수값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갈 수 있어야 돼. n에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게 될 거야.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어떤 일반각에 대한 표현, 사분면에 대한 각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을 60분법, 호두법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으면 되고 이제 호두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각의 크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특수각들의 경우에는 좀 외워두시면 좋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좀 특별하지 않은 각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돼요. 파이 라디안과 60분법의 각 180도가 같다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로 표현이 가능하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만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1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은 거하고 1도를 그 호도법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 얘네들을 중심으로 문제 풀면 편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 오케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언제나 파이 라디안과 180도가 같다라는 요걸 하나 기억해두면 요 바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1라디안의 대략적인 크기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파이가 약 3.14쯤 되니까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나눠보면 대략 한 57도쯤 되는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략 한 이 정도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고 참고하시면 되고 뭐 1도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략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으로 정의된 각을 가지고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나 이 넓이 구할 때 반지름을 r이라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여기서는 언제나 라디안으로 우리가 표시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호의 길이 l은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를 l은 r 곱하기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식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은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계속 쓸 거야. 툭 하면 나와. 알겠지? 잘 외워두고 얘네들 갖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놈에 대한 연습을 보기 6번이네요. 6쪽에 보기 6번. 보기 6번에 있는 문제들 갖고 하나씩 해볼까? 나와 있는 부채꼴이 하나는 120도짜리 부채꼴이 보이네. 여기에 120도이면서 반지름이 6cm야. 이걸 가지고 호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120도를 이 120도를 3분의 2파이 라디안으로 바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쓰는 얘는 각의 단위가 라디안이야. 호도법이야. 그 호도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호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r 곱하기 세타 해서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고 그치?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3분의 2파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리하면 없어지고 12파이 여기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를 알 때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2분의 1 RL이라고 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 반지름 여기서 구한 호의 길이 4파이 곱하면 역시 똑같이 12파이라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보면 여기서는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지름이 12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부채꼴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파이 하면 부채꼴의 넓이 12파이는 바로 구할 수 있고 부채꼴의 중심각은 호의 길이 L이 R 세타 값과 같으니까 2파이가 12 곱하기 세타 그럼 세타라는 값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각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심각과 반지름, 호의 길이, 넓이 이들 사이의 관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 7번에 보면 7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호의 길이가 2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를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2R이면 우리가 그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이게 중심각이야. 60분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 당연한 거지.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L은 R 세타니까 세타 구하고 싶으면 L을 R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지? 호의 길이를.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호도법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말이죠. 그지?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비율을 가지고 만든 게 우리 라디안이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호의 길이가 2R이면 얘를 R로 나눴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지? 이 라디안을 몇 도인지 궁금하대. 이게 몇 도인지 궁금하대. 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각을 라디안을 몇 도인지 이 라디안이 몇 도인지 궁금하니까 이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에다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그랬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을 곱하게 되면 파이분의 360도가 되는 요 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360도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대략적인 크기가 궁금하면 3 정도 넣어서 계산해 보면 120보다 조금 작아요. 이제 120도보다 좀 작은 각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이제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제 마플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빼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7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둘레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둘레가 딱 정해져 있다. 둘레의 길이를 딱 정하진 않았네. 여기에 보면 여기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 호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이게 다 합친 거 이 R하고 L을 더한 이 값을 우리가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지.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를 합친 이 값을 우리가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 둘레의 길이를 우리 A라고 잡을까? A. 둘레의 길이를 A라 할 때 이걸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상에서는 이 호의 길이가 나와 있지 중심각이 안 나와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L 대신에 A-2R 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L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R 곱하기 A 빼기 2R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R에 대한 2차 함수 마이너스 R제곱에 2분의 A R이라고 하는 이러한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된 거야. 이놈에 대해서 이게 R제곱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우리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 최대값.
위로 블록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꼭지점에서 갖는 값이 얼마쯤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그 값을 한번 구해보면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r 요거의 반의 제곱 16분의 a제곱을 더하고 다시 16분의 a제곱을 빼는 요 과정을 거쳐보면 그러면 요놈의 값은 r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한 꼴이 나왔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반지름이 4분의 a일 때 얘는 최대값이 16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도 되고 이 과정을 좀 알아두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반지름이 4분의 a야.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중심각을 구해보면 주어져 있는 이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에서 중심각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요 L 대신에 R 세타로 바꿀게요. R 세타로 바꾸면 2R 더하기 R 세타가 A고 R 대신에 4분의 A를 집어넣어 주면 4분의 2A 그 다음에 4분의 A의 세타 A 그리고 요놈 넘겨서 세타 값을 구하면 이게 넘어가서 빼주면 4분의 2A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A로 남으면 세타가 2가 돼요. 세타가 2가 남습니다. 즉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일 때가 이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쓴 이 안에 얘 지금 세타가 2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일단 2인 거야. 무조건. 2라디안일 때가 부채꼴의 넓이는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면 얘는 무조건 그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써져 있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다만 8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 8번. 둘레의 길이가 16이야. 둘레가 16.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최대 넓이를 구하래요. 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반지름이 4분의 a일 때, 이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 이게 16이니까 반지름이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a 제곱이잖아. 16분의 a 제곱하면 16이 남겠지. 그치? 뭐 외워진 걸 이용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풀이 결정 자체는 이렇습니다. 둘레 길이가 16이라고 하는 건 얘가 2R 더하기 L이거든. 그래서 넓이 S를 구할 때 2분의 1 R L을 이용하면 2분의 1 R L을 대신에 16-2R을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R제곱에 8R이 되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R-4의 제곱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반지름이 4일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은 16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제 과정을 다 쓴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뭐 4분의 16이니까 반지름이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1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고영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야 돼. 저거 열심히 봐야 돼.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들.
뭐 9번에 나와 있는 건 둘레 길이가 둘레가 20이야. 둘레가 20. 이때 부채꼴의 넓이 S가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구하래. 사실 얘는 이 문제의 답은 2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2인 거야. 이거의 답은 2가 되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똑같이 가보면 둘레가 이거니까 20이라는 숫자가 2R 더하기 L 이 잡아주고 L 대신에 20 마이너스 2R의 값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2R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R 제곱 10R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호의 길이가 10이거든. 근데 호의 길이가 10이면 우리 중심각의 크기 구할 때 R분의 L을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은 5인데 둘레 길이가 10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호의 길이는 2라디안이다 라고 우리가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건 늘 그런 거야. 늘 그런 거다. 자, 이제 개념 익힘 1번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주어져 있는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이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각의 크기는 480도, 930도, 그다음 마이너스 750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020도. 사분면을 정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60분법이니까 360의 배수는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몇 사분면인지 알려면 그 각의 크기, 최소의 양의 각의 크기를 0과 360 미만의 각으로 우리가 끌고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걸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맨 뒤에 붙어 있는 각의 크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80도에다가는 360을 빼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 480도는 360을 빼주면 120도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930도에서는 720도를 빼야겠는데? 720도를 빼면 210도가 되겠지? 720도 빼면 마이너스 750도는 720을 더하면 마이너스 30도고,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360을 더 더해. 1080을 더하면 330도가 되겠는데, 뭐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0도도 괜찮고, 330도도 괜찮아. 그리고 1020도는 1080을 더하면 얘는 60도가 남겠다.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런 이 정도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좌표 평면이 나타내봐라 라고 했고, 좌표 평면이 나타낼 때 x축의 양의 방향이 얘가 시초선이라 그랬어. 480도는 120도니까 90도에서 한 30도 더 갔겠네. 여기 나와 있는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이제 480도를 나타내고 있는 동경으로 보면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2사분면에 있겠죠? 2사분면. 첫 번째 있는 건 2사분면. 930도는 두 바퀴 돌고 210도. 210도면 양의 방향에서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930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한 이 정도에 있겠는데? 그지? 그럼 얘는 3, 4분면에 있는 동경이 되는 거고.
내가 이게 마이너스 30도 써준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30 정도는 우리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만큼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마이너스 30이야 라고 잡으면 이게 마이너스 750도라는 요 가계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동경. 얘는 사사분면에 있겠죠. 사사분면에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는 60도. 60도면은 한 이 정도에 마이너스 1020도가 위치하고 있을 거니까 요놈은 지금 있는 위치가 1, 4분면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별거 없지? 그지? 이런 식의 각각의 동경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쭉 표현해 보면 된다. 개념적인 어떤 이해도를 파악하는 정도였다라면 문제는 이런 거죠. 2번에 보시면 2번에 보면 세타가 2, 4분면에 가길 때 세타가 2, 4분면에 가길 때 뭐 일부러 호도법으로 쓸게요. 교재 자체는 여기서 호도법이 아니라 아마 60분법으로 돼 있을 텐데 저는 호도법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2n파이 더하기 2, 4분면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n파이 더하기 파이 2, 4분면에 있는 가계 크기는 여기 2분의 파이와 요 파이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와야지 2, 4분면이니까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반각과 180도 파이에 대한 일반각으로 내가 2, 4분면의 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2분의 세타 이걸 가지고 2분의 세타를 구하래. 2분의 세타가 속하는 4분면은 몇 사분면이냐라고 물었어요. 뭐 2, 4분면에 있으니까 반 나누면 1, 4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가계 크기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얘가 480도였거든? 그지? 2, 4분면에 있는데 이거 반 나누면 240도 되잖아. 240도 같으면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계 크기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얘가 120도였으면 그러면 반 나누면 1, 4분면 되겠죠. 60도니까. 근데 480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크기라면 240도가 될 거니까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렇지 않아? 일반각으로 생각해야 돼. 동경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는 거지 그 가계 크기가 딱 2, 4분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동경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으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고 세변을 2로 나누면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로 나누고 있는 거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n의 값은 정수라는 사실이죠. n이 0이야. 0. n의 값이 0이야. n에다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4분의 파이 45도보다 크고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아. 그럼 이때는 1, 4분면이 맞죠. 근데 n이라는 값이 1일 수도 있으니까 n을 1로 잡으면 여기서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거야. 4분의 5파이가 135도 그 다음에 135도가 아니라 225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면 270도거든. 그러면 얘는 3, 4분면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n에다가 2를 대입하잖아. n에다가 2 대입하면 그때부터는 얘가 반복되는 거야. n에다가 2 대입하면 이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n에다 2 집어넣으면 2파이 되잖아. 360도. 그치?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n이 0, 2, 4, 6, 8이면 전부 다 1, 4분면. 만약에 n이 1, 3, 5, 7, 5, 7 이런 홀수가 들어가면 얘는 3, 4분면에 있는 거야. 알겠나? 얘는 답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세타라고 하는 요름이 존재하는 4분면은 제1, 제3, 4분면에 두 가지 4분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답을 해야 돼.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동경의 위치를 각의 크기로 표현할 때는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 동경의 위치를 어떤 크기로 표현할 때는 일반각으로 표현합시다.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도 이제 같은 의미로 가자고. 3번도 보면 여기 60분법이니까 이번에 60분법으로 가보면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세타에 대하여 7세타와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위에 있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동경이 일치한다의 의미는 이쪽에 동경이 있어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야. 그리고 얘가 또 이 자리에 같은 동경이 있는데 얘는 각의 크기가 베타야. 여기 있는 알파하고 베타는 똑같은 각의 크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알파가 40도야. 베타는 400도야. 그래도 얘네들은 동경의 위치는 똑같을 거 아니야. 40도에서 한 바퀴 더 돌아가면 400도가 되거든. 또 한 바퀴를 더 돌면 760도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들의 차이는 360만큼 차이가 나.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상에서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주어지잖아. 응?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이건 각이라는 도형의 위치가 일치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동경, 알파와 베타,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두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알파, 베타의 차이가 360의 배수, 360도 n 요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 동경이 일치한다의 의미는 얘네들의 동경은 360의 배수만큼 차이 날 수 있다. n이 0이면 얼마야? n이 0이면? 응? 알파하고 베타가 0만큼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은 것도 표현되는 거야 이게. 응? 그지? 똑같은 것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에서 얘 빼면 360. 그지? 40에서 400 빼면 마이너스 360. 760하고 40 빼면 720. 얘하고 얘를 빼면 마이너스 720. 차이 나는 만큼이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하는 두 동경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반대 방향인데요. 반대 방향. 이쪽에 알파가 있고 이쪽에 베타라는 동경이 있어. 요놈 둘은 어때? 요놈 둘은? 응?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가 180의 일반각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180의 일반각.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두 동경의 차이가 360의 배수 더하기 180도만큼 차이나는 이 관계가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 방향이 있대. 이건 일치할 때, 이 동경이 반대 방향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일직선 반대 방향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거에 또 다른 의미가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원점 대칭. 일직선 위에 있는 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원점 대칭? 진짜 알고? 방청 얘기야? 잘 봐. 알겠어? 얘를 X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 대칭 이동시키면 될 거 아니야. 원점 대칭 이동시키는 그림하고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개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 질문 이 두 개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X축 대칭.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x축 대칭이면 그럼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의 가격 크기를 딱 채우잖아. 그럼 한 바퀴 돌겠지. 베타 최소의 각으로 봤을 때 내가 얘를 30이라고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30일 거 아닙니까? 둘이 더하면 딱 0 되겠지. 그지? 아니면 뭐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330이라고 하면 30하고 330 더하면 360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지금 내가 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주어 이야기하는 x축 대칭으로 있는 두 동경은 그들의 합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360의 배수가 돼요.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경은 그 가계 크기의 합이 0의 일반각 360의 배수가 된다. 이거 0의 일반각이지. 이 뒤에 0도 있는 거니까 0의 일반각. 이 상황을 y축 대칭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지? y축 대칭으로 맞추면 얘가 y축에 대해 대칭이야. y축에 대해 대칭이야. 그럼 얘네들은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하면 여기가 채워져 버리겠지. 그러면서 180도가 될 거라고. 180도가. 이게 y축에 대한 대칭일 경우에는 y축 대칭 이때는 두 각의 합이 180도에 대한 일반각으로 표현이 될 거야. 응? 최소의 각으로 비교하면 딱 180도가 될 거라고. 30도, 150도 더하면 180도. 자, 1차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의 배수 일직선 반대 방향 반대일 때는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360도 n 더하기 180도 180도 이게 원점 대칭도 같은 의미다. 원점 대칭. 근데 얘네들이 x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x축 대칭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의 일반각 360도 n y축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의 가계 크기의 합이 180의 일반각 180의 일반각으로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일직선상에 있는데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0의 일반각 반대 방향이야. 180의 일반각 x축 대칭이면 0의 합이 0의 일반각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 합이 180의 일반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뭐 이런 것도 묻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더하거나 빼서 그 규칙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한 번의 내신 정도에서는 외울 필요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원리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이거 다 외우고 있기엔 그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외우고 뭐 끝까지 가기엔 좀 힘들어. 원리를 좀 알아라. 원리. 7세타에서 세타를 뺀 이 값이 일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360n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일치한다. 그럼 6세타가 360n이니까 따라서 세타라는 각은 60도 n이 됩니다. n에다가 0부터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60, 그 다음에 120, 2일 때, 3일 때, 4일 때, 4, 6에 240, 5일 때 300,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얼마야? 6 집어넣으면 360. 0부터 360까지니까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겠죠? 세타가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인 요 5개의 각은 7세타와 세타가 동경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다. 방향이 반대이면서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는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엔 더하기 180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이런 관계가 되고, 요 값이 6세타니까 따라 세타라는 값은 60 또 n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0부터 360 사이니까 n에다가 1부터 대입할게요. 0부터 대입하면 되겠구나. 0부터. 그 세타라는 각은 30도. 그 다음에 60도 더하면 200, 60도 더하면 90도.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60도 더하면 120 더하기 30은 150도. 210도. 270도. 330도까지 되네. 330도. 세타 값이 될 수 있는 게 30, 90, 150, 210, 270, 330. 얘네들은 이제 7배를 한 값과 이 세타 값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입니다. 4번. 다음 무릎에다 갚아요라.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 150도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150도라는 60분법의 각으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50도라는 각의 크기를 6분의 5파이라고 바꾸신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호의 길이 L은 6 곱하기 6분의 5파이 R 세타니까 5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15파이가 넓이가 되죠. 15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 이거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어떤 걸 써도 호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밑에 것도 보여준 거야. 두 번째 있는 거, 둘레 길이가 8. 둘레 길이가 8. 이때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2라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2라디안. 둘레의 길이가 둘레가 8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반지름은 이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어떻게 보이셨지? 16분의 a 제곱이었나? 16분의 64 4. 이게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지금 내가 지금 쓴 건 이제 외운 걸 가지고 쓴 거고, 중심각은 2고, 그지? 반지름은 4분의 a, 둘레 길이의 4분의 1, 2일 때, 넓이는 16분의 a 제곱, 16분의 둘레 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구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런 거잖아 지금. 봐봐. 그럼 약간 새로운 접근을 해볼까? 여기에 이 R과 호의 길이를 더해서 8이 됐어요. 그지?
그럼 여러분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지? 넓이는 2분의 1 r l로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잘 봐봐. 재밌게. 아, 재밌어야 돼. 아, 재미는 없는데 재밌어.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아, 2r 더하기 l이 8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호의 길이도 양수겠지.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하면 합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2r 곱하기 l은 2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rl 요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더해진 게 8이고 나눠주면 4가 될 거니까 루트 2rl은 4도 작거나 같다가 되고 2rl은 16. 그럼 뭐 나눠버리면 8 될 거니까 rl의 최대값이 8이에요. rl의 최대값이 8이야. 그지? 이 8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넓이 s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그지? 산술기하의 의미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 산술기하의 의미. 여기서 더 쉽게. 자, 산술기하 평균의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지?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가 성립하는 건 A하고 B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이 R과 L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8이잖아. 그러니까 4, 4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4일 때 성립한다고. 4일 때. 그지? 그럼 반지름이 2고 호의 길이가 4일 때 성립하는 거야. 2분의 1 R, L 곱하면 넓이의 최대값은 4겠지. 그지? 그리고 R하고 L이 2하고 4야. 세타가 호의 길이를 R로 나눌 때가 세타값 구하는 거지. 호의 길이가 4고 반지름이 2니까 세타는 2일 때가 되겠지. 산술기하를 써서도 이들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비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삼각 B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였던 걸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라고 해서 뭔가 제한을 좀 풀어주고 싶은 거야. 이제 제한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이 R이야. R인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을게. 점 하나를 P라는 점을 잡고 원점에서부터 P를 향하고 있는 요 동경의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원과 만나는 점 P에 X좌표와 Y좌표를 X,Y라 하면 X,Y라 하면 사인 세타를 R분의 Y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라 정의합시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게 제가 P에서 X축에 수직인선을 하나 그어요. 수직인선을 그어보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X만큼이 될 거고 여기 높이가 Y만큼 될 거고 이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과 같으니까 R이라고 쓸 수 있겠지. 저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제가 X축의 수직인선을 그려서 만들어낸 직각삼각형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와 그치?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가 삼각 B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그지? 똑같은데 이제 저 점의 위치가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잡을 거고 이 잡아놓은 삼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건데 다만 얘는 2사분면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x좌표가 이제 음수가 될 거야. 그지? 뭐 y좌표는 그대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 반지름 r이 될 거니까 쟤네들도 쓸 건데 다만 이렇게 되면 x를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값은 음수가 될 겁니다. 음수가 될 거야. 오케이? 삼각 함수로 얘가 진행이 되면서 삼각 함수의 값이 이제 음수인 값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다 보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이렇게 정의된 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이제 뭐 영역 자체가 양수, 음수로 쭉 넘어가 버리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삼각형이 나타내고 있는 이 동경이 90도가 넘어갔거든. 삼각 B를 정의할 때는 0 이상 90 이하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값이 90도를 넘어간 거야. 이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는 이사분면 쪽에 동경이 위치하게 되면 이 똑같은 정의로부터 나오는 삼각 B의 값이 삼각 함수의 값이 이제 부호가 음수인 값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그 각의 크기가 90도를 넘어가도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값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알겠나? 삼각함수를 확장하고 있는 거야. 삼각 B를 확장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라는 얘기지. 주어져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죠?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반지름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그냥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반지름 r 값도 구할 수 있고 r의 값도 구할 수 있고 x, y라는 점의 위치를 안다라면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점 P의 위치가 3,4예요. 그럼 우리는 x하고 y를 아는 거야. x는 3, y는 4. 근데 r은 안 나와 있지. 근데 r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루트 25, 반지름 5를 구해서 반지름과 x, y를 가지고 사인 값 r분의 y, 코사인 값 r분의 x, 탄젠트의 값 x분의 y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좀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점 P가 마이너스 5,12라는 점에 위치했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5,10이라는 저 점의 위치는 이사분면에 있을 거고 저 이사분면에 있는 저 점을 지나고 있는 동경의 위치도 이사분면에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동경은 이사분면 둔각이 된 거야.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이런 각의 크기를 갖는 값에 대해서도 삼각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놈의 반지름 r은 r 값은 원점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는 25 더하기 144 169 1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 13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 빗변분의 r분의 y 13분의 10이라는 사인 값 코사인 값은 r분의 1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하는 코사인의 값 탄젠트 값도 x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2라는 탄젠트의 값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제 삼각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삼각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x좌표와 y좌표를 잡아서 그들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값들을 정의합니다. r분의 y 사인, r분의 x 코사인, x분의 y가 탄젠트 이렇게도 잡아놓은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4,3일 때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먼저 r부터 구해야 되죠. r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를 하면 루트 25 r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의 값이 r분의 y니까 5분의 3이라고 답할 수 있을 거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x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탄젠트의 값은 x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 x분의 y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 사분면에서 이 점의 좌표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 점의 좌표가 P라는 점의 위치가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때 이들에 대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1, 2, 3, 4분면을 놓고 봤을 때 1사분면은 x, y가 다 양수고 2사분면은 x가 음수, y가 양수 3사분면은 둘 다 음수가 될 거고 4사분면은 x 양수에 y가 음수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사인의 경우에는 r분의 y로 정의하고 탄젠트는 r분의 x,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하기로 했잖아. 여기서 r은 언제나 양수야. 이건 원점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항상 양수야. 이러고 놓고 보면 봐라. 이게 1사분면은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로 바뀌어요. 여기에 x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뭐 사인의 값은 양수가 되겠죠. 방금 전에 봤던 보기 1번처럼 사인은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가 됐어. 3, 4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야. x, y가 음수라서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음수가 돼요. r은 양수인데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 이거 양수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는 x좌표가 양수고 y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가 되고 r분의 x 하면 양수분의 양수 돼서 얘는 양수가 될 거야. 얘는 양수분의 음수라서 음수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양수가 됐던 값들만을 양수가 됐던 값들만을 모았더니 자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야. 2사분면에서는 사인 값만 양수가 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값만 양수가 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 걸 각 사분면별로 돌아가면서 올, 싸, 탕, 코라고 외울 거야.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그래서 올, 싸, 탄, 코라고 해서 앞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각 사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의 값들인 거야. 삼각함수의 값들. 삼각함수의 부호는 올, 싸, 탄, 코를 따라갑니다. 요거는 그죠? 12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일단 안 푼 거 먼저 풀고 갈게요. 11쪽에 보기 2번.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단다. 반지름이 1이야. 그리고 여기에 저 세타를 표현할 건데 3분의 2파이면 120도야. 120도.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호도법이니까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으면 120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120도짜리 3분의 2파이짜리 동경을 그려서 이 만나는 점 P의 P를 구한 거야. P를 구한 거야. 그리고 이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이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게 120도라는 얘기는 X축의 수직인 선을 긋잖아? 이쪽에서 120도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야. 여기 직각이지?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30, 60, 90도인 세 내각을 갖고 있지. 얘네들 사이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1대 루트 3대 2. 여기가 빗변이 2인데 얘가 1이야. 그럼 여기 밑변이 2분의 1 돼야겠는데?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3 돼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뭐라고 잡으면 되지?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내가 그렸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인데 얘가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X축의 왼쪽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위쪽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하면 R분의 Y, 반지름이 1이야. R분의 Y, 2분의 루트 3. 1분의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R분의 1분의 X, R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X분의 Y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되겠는데? 그지? 보기 3번에 보시면 세타가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사실 이 두 개의 가게 크기는 같은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동경이 같지 않습니까? 6분의 7파이는 210도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150도인데 6분의 210도만큼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 150도하고 가는 거하고 동경의 위치는 똑같아요. 동경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210도가 됐던 마이너스 150도가 됐던 같은 동경이겠지. 그러면 또 우리 저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X축의 수직인선을 내가 한번 내려보면 요건 반지름을 내가 1로 잡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1로 잡을 거야. 1, 마이너스 1. 여기 빗변의 길이가 1인데 이게 210도만큼 갔으니까 이 부분이 30도거든. 그지? 30, 60도 직각이야. 1대 루트 3대 2에 의하면 빗변이 1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여기 써져 있는 저 P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는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만큼 가서 Y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잡아야겠지. 오케이? X하고 Y가 잡혔어요.
그럼 지금 구한 6분의 7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둘 다 같은 동경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예요. 동경, 같은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다 같아야 돼. 이게 6분의 7파이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든 그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동경이 기준인 거야. 동경.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같은 동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로 쓸까요? 6분의 7파이 찝찝해? 졸랐을까? 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 두 가지 값은 모두 다 R분의 Y R분의 Y 하면 반지름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6분의 7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모두 다 R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탄젠트 6분의 7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X분의 Y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동경을 기준으로 같은 동경을 갖고 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모두 다 똑같다. 보기 4번.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면 좋은데 봐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라는 이 값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이에요. 응? 부호 떼고 2분의 1은 뭐지? 2분의 1은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건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가 이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길이들을 표시할 때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있는 이 각이 30도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30도라는 각을 가지고 여기 2분의 1이라는 길이와 2분의 루트 3 빗변을 1로 놓고 우리 이렇게 지금 잡아준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저 3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답으로 나온 거야. 근데 부호는 얘기가 왜 마이너스 플러스냐고. 왜? 저 동경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 3, 4분면에 있잖아. 저기 3, 4분면에 있으면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 코사인만 양수라고 했지. 보면 탄젠트만 양수예요. 나머지 둘 다 음수잖아. 알겠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5파이라는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건데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 6분의 5파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걸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로 쓸 거예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30도만큼 줄인 6분의 파이만큼 줄인 얘를 가지고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거든. 이게 만들 거야. 그 반지름은 역시 1로 잡을 거고 이 높이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잡을 거라고.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고 정하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그리려고 하는 삼각형은 30도에 대한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구할 거야.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얘랑 똑같아. 30도에 대한 값들 다 구할 거야. 다만
얘가 파이에서 180에서 60을 뺀 150도니까 얘는 동경의 위치가 이사분면에 있을 거야. 이사분면이면 올사 탄코에 의해서 사인 값은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일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대표할 거라고. 알겠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뒤에 써져 있는 숫자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5파이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라는 저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동경의 위치가 그럼 이사분면에 있고 3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나? 오케이? 4분의 5파이는 그럼 어떤 상황일까? 4분의 5파이를 보면 얘는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을 더하는 거야. 4분의 4파이에 4분의 1파이를 더해서 4분의 5파이가 된 거야. 파이가 어디 있는데? 파이가 이게 파이인데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갔어. 4분의 파이가 45도거든. 45도. 이거 45도야. 45도. 똑같아. 45도에 대한 사인 값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구나.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적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3, 4분면이잖아. 3, 4분면.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겠지. 올사 탄코니까 올사 탄코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역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플러스 1이라고 답을 적을 거라. 잘 봐둬야 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얘는 4, 4분면일 거야.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서 저 4분의 파이가 있는 위치를 찾으면 얘는 여기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근데 45도짜리는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변의 길이가 1대 1대 루트 2 되지. 1대 1대 루트 2. 맞니? 1대 1대 루트 2. 45도라니까 이거 45도. 사인값 2분의 루트 2. 똑같잖아 이것도. 2분의 루트 2. 1이야. 사사분면은 올사 탄 코. 코사인만 양수고 얘네들 두 개는 음수거든.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1. 이 각이 나타내는 각이 위치하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인지를 가지고 부호를 정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30, 60, 45 중에서 어떤 삼각형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뒤에 오는 숫자 부분, 이 절대값 부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먹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그 점을 정할 때 쟤를 쓸 거니까 1대 1대 루트 2하고 1대 루트 3대 2를 쓸 거니까 이놈을 잘 깨달으시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날이 올 거예요. 삼각함수의 부호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동경의 위치가 속해 있는 사분면에 따라 그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삼각함수의 부호는 1사분면에서 올 전부 다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앞자만 따서 올, 싸, 탄, 코라고 외울 거고 정석에 보면 외우기 쉬우라고 얼싸안고라고 돼 있고요. 얼싸안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지? 올, 싸, 탄, 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도 뭐 옛날에 애들한테 막 올스타 컵, 올스타 킹, 올스타 크래프트 막 별짓 다 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올싸 안고만 해도 될 것 같아. 올싸 탄코, 올싸 탄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지? 외울 수 있어? 5번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말하라 이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5분의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45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 이들에 대한 부호를 이야기하는 건 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이가 중요한 거지. (4분의 5파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기준을 잘 잡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축의 위치를 잘 보시면 4분의 5파이는 얘가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을 더하는 거야.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 더했으니까 얘는 3, 4분면에 있다고. 동경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이게 마이너스 이 파이가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파이거든. 이거 반대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파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80도. 여기서 다시 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요거는 2, 4분면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180도 가서 45도만큼 더 갔으니까 2, 4분면. 240도는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한 거로 보시면 되죠. 180에다 60 더하면 240도. 180에서 2 가면 얘는 3, 4분면.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16. 저기서 4파이를 더해.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의미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야. 거꾸로 두 바퀴 돌았어.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만큼 더 갔다고. 그래서 4분면이 있겠지. 하나분면. 올사 탄코. 여기 탄젠트만 양수죠. 올사, 사인만 양수고 얘는 코사인만 양수야. 그지? 나머지는 다 음수로 채워버리면 돼. 좌표평면상에서 올사탄코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올사탄코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양수가 되는 값은 홀수개밖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양수가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어. 올 세 개다. 한 개. 세 개다. 한 개.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는 거야. 알겠니? 두 개가 음수인 경우는 있어도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다. 응? 6번에 보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양수야. 그치? 그럼 이게 양수란 얘기는 얘네들 둘 다 양수란 얘기지? 그치? 아니면 둘 다 음수란 얘기지? 오케이? 맞아? 그러면 둘 다 양수면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는 음수이거나 양수일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둘 다 양수가 되는 사분면을 찾아보시면 1, 2, 3, 4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건 1, 4분면 밖에 없죠.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둘 다 양수인 사분면은 없다고. 짝수계인 경우는 없다고. 양수가 짝수계에 있는 경우는 없어. 음수가 짝수인 경우는 있죠. 3, 4분면. 따라서 1번의 답은 제 1 또는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하고 3 두 개가 되는 거야.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하나 양수 하나 음수거나 하나가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양수인 경우가 있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인의 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코사인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사인은 음수가 될 거고 탄젠트가 양수니까 이때도 사인은 음수라는 얘기지. 응? 이건 4분면, 얘는 3, 4분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과 4분면이 답이 되겠죠. 3과 4, 3, 4분면, 4, 4분면.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음수, 사인과 탄젠트를 곱해서 음수야. 기준을 잡을까? 사인이 양수라면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수라는 얘기지. 그지? 이거 제 2, 4분면이겠네. 그지? 사인이 만약에 음수라면, 사인을 기준으로 잡았어. 얘가 음수라면 코사인이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 양수지.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이면서 사인만 음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지. 그지? 두 개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다니까. 한 개가 양수거나 세 개가 양수여야 돼. 세 개가 양수.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 4분면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응? 나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는데 사인이 양수일 때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인 건 가능한데 사인이 음수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제 2, 4분면에 각 세타의 위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오케이. 부호를 갖고 물을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보여지는 저 루트 a의 제곱 저 형태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이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하고 같은 거니까 부호 판단 문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부호 판단 문제는 언제나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270과 360 사이니까 여기 있는 세타는 제 4사분면의 각입니다. 제 4사분면. 제 4사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될 거고, 그지? 사인은 음수일 거 아니야? 사인은 음수일 거야. 오케이? 따라서 사인에서 음수에서 양수를 뺀 부분은 음수에 양수 뺐으니까 얘는 0분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할 때는 얘는 양수니까 얘는 양수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음수야. 그럼 우리 얘네들을 답할 때
양수는 그대로. 이거 뒤에 있는 거 음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얘는 사인 세타만 남게 됩니다. 절대값이나 루트 a제곱의 경우에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없애야죠. 그지? 양수면 그대로 그냥 절대값 없애버리면 되고. 원하는 답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우리가 정피 x, y 반지름 r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여기로부터 우리가 정의하기를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뭐 이거는 뭐지 중학교 때도 썼던 건데, 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우리 씁니다.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전체 괄호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이 제곱의 의미는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는 뜻이야.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사인 세타 r분의 y의 제곱이니까 r 제곱분의 y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여기 주어져 있는 건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에 의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r제곱이랑 같아요. 분자에 있는 값을 r제곱분의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므로 이 결과는 1이 될 거야. 오케이? 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 세타는 세타의 가계 크기하고 상관없이 얘는 언제나 1입니다. 언제나 1이야. 1.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분모와 분자를 r로 나누면 r분의 x, r분의 y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여기서 r분의 y가 사인이고 r분의 x는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떤 상황에서도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위에 걸 우리가 제곱 관계, 이 밑에 있는 걸 상제, 나누어 주는 관계는 밑에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별로 큰 의미 없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야. 세타는 4분면이야. 세타의 각의 위치를 4분면으로 주는 건 삼각함수의 부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고, 코사인 값을 줬어요. 그럼 난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 제곱 관계에 의하여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 2므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근데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니
25분의 9 제곱해서 빼면 얘가 25분의 16이 된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데 얘가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은 음수여야 한다. 음수이므로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라고 정할 거고, 사인과 코사인을 아니까 탄젠트 세타는 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임을 이용해서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4 분자분모에 5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제곱관계와 상제관계를 이용하여 사인 값과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10번 15쪽에 보기 10번이야. 보기 10번 삼각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어떤 게 외워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 주어져 있는 10번 문제를 풀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걸 갖고서, 얘를 갖고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으로부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 자, 얘네들이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관계가 하나 있다라는 거지. 하나밖에 안 줬지만 사실은 이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제곱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요 사실이 요 뒤에 이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곱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을 양변을 제곱한다고. 요놈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사실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가 4분의 1과 같다. 1 넘겨서 빼고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이 곱은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제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런 원리들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양변을 제곱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사인 세타 제곱과 코사인 세타 제곱이 1이라는 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운 거예요. 네, 왜 그런지 보여드렸잖아. 이제 외워야지. 제곱 관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여기 써먹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2번에 나와 있는 건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얘를 제곱해서 구할 거야. 제곱해서. 그러면 앞에서 한 거에 의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겠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한 건 1입니다. 오케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곱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4분의 1. 그럼 얘를 더해주면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따라서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돼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4분의 5였으니까 여기서 제곱을 띄워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는데 지금 얘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 사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은 음수가 되겠지.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답으로 해야 된다. 음수라서 2, 4분면이라 음수가 됐고 자 11번에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 여기 탄젠트인데 탄젠트로부터 사인 코사인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상제관계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 있어야겠지? 그지? 주어진 식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주어진 식의 좌변을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이 가능하겠죠. 분자에 있는 값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한 거니까 1이 될 거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9이므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역수취하면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답하면 되겠지. 분자에 있는 값이 이게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이 이걸로 바뀌려면 제곱해야겠죠. 역수취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걸 알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걸 제곱한 값으로 구해야겠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해서 1 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4 9분의 8 9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일단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각이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문제 최초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보고 탄젠트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라고 판단할 수 있나?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값은 부호 같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탄젠트가 음수인 건 분명하지. 탄젠트가 음수일 때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일 수도 있고 코사인이 양수 사인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값은 양수인지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 오케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3분의 1을 둘 다 답으로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하면 다 본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값들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몇 개 보여지는데 앞에 문제와 유사한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1번에 나와 있는 건 앞에서 풀었던 보기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개념 익힘 1번과 확인 유제 360은 여러분들이 푸시고 그 다음에 개념 익힘 2번 마찬가지죠? 앞에서 풀었던 보기 문제와 똑같습니다. 개념 익힘 2번 확인 유제 363번도 여러분들이 풀고 개념 익힘 3번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거예요. 1번의 경우에 여기 3번에 1번 제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SCT라고 쓸게요. SCT만 쓸게. 1번의 경우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얘를 다 더하면 2가 된대요. 전개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세타 코사인의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의 제곱.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2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1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도 1 더해서 얘네들은 2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증명해 보란 뜻입니다. 알겠니? 응? 차근차근히 해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것과 탄젠트 값을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증명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366 개념 익힘 4번 369번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5번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5번은 다시 한번 해보자. 개념 익힘 5번이에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자, 이놈의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 할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근이 문자로 주어졌어. 우리 입장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사인 세타는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3분의 a인 요 상황에서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으로부터 곱한 걸 구할 수 있지. 제곱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할 거야. 이걸 제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될 거고
이게 9분의 4니까 1 넘겨서 마이너스 9분의 5. 그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9로 나누면 18분의 5가 되나? 1 넘겨서 마이너스 9분의 5,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8분의 5가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 곱한 게 3분의 a라고 했으니 3분의 a 값과 마이너스 18분의 5가 같아야 되므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로 결정이 되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 사인 세제곱 세타와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하래지. 그럼 우리 이제 얘네들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3 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7분의 8 빼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8분의 5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3하고 3 나눠주고 마이너스 2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18분의 10 뭐 이거 할 수 있는 게 9분의 5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8 마이너스 27분의 15 마이너스 27분의 15니까 23 마이너스 27분의 23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잘했네요. 마이너스 27분의 23까지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합을 제곱해서 제곱관계를 이용하면 곱을 구할 수 있고 그지? 곱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 있는 과정도 똑같이 제곱관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많이 써보시고 그래서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익히셔야 그래야지 이 다음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